나스닥은 현재 0.14% 상승한 14,0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소님 일단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뷰를 주실지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3, 2, 1. 매수로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 매수 관점을 좀 드렸는데 네. 사실 오늘 트레이딩이요,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매수 포인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4,030포인트. 저는 이 시점에서 저는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14,030 구간에서 자 매수가를 걸어두는 게 아닙니다. 걸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 눌림, 즉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30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어느 정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네. 가서 다시 시장가든 매수 이 30포인트 이 근처 내에서 매수를 좀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14,030포인트 매수값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좀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맞소님. 네, 오늘은 이제 물론 이제 뒤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네. 좀 차트 중심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제 장 시작한 지 10시 30분이고 지금은 약 한 30분이 흘렀습니다. 네. 시작하고 나서 급락을 보여줬었어요. 하락이 큰 폭으로 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11선에 대한 이미 좀 지지를 받아줬다. 지금 11선 근처가 13,990에서 980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 13,980과 99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다시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봉상에서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갔다라는 게 일단 핵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 60분 봉상에서 하단으로 이제 하단 저점부터 즉 13,450포인트부터 매수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매수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장 시작하자마자 11선에 대한 지지 구간이었죠. 이 포인트가 13,980에서 99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하단 지점에서 이미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이탈이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단으로 이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에 대한 추세가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팻말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매물대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활용하는 게 바로 수평 매물대라고 하는 건데 이 매물대라는 거는 이 위나 아래나 어느 정도 이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하단으로 장 시작하면서 14,060 라인대와 이 14,040포인트 라인대가 하단으로 이탈은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금 이 회복을 해주는 이 구간에서 추세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들은 14,06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분봉 관점에서 봤을 때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이 포인트가 거의 한 20%나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매수나 매도에 대한 물량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로서 우리가 저항대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추세적으로 이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또 매수가 나오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60분 봉상에서 매물대가 이탈이 나와줘야 단기적으로 다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14,050과 이 60포인트에서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상승 추세는 나왔겠다. 그럼 결국에는 고가놀이를 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 시작이 10시 30분에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이 발산에 대한 시가죠. 하락한 이 음봉에 대한 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봉에 대한 시가 라인대가 매물대 근처 라인대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다시 이탈, 즉 상방으로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조금 관망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도록 하고
추세 상승이 지금은 핵심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일봉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13,990포인트가 이탈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에 대한 추세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중요 포인트는 14,060포인트 이탈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조정 시에 대한 14,030포인트. 저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노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이제 점점 반등을 시도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신 포인트 잘 살펴보시면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스터님 지금 나스닥 차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들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60분봉 상에서일 거예요. 지금 6월 17일 날에 FOMC가 있었죠. 근데 이 FOMC 이후에 완전히 좀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이 네. 하락을 했다는 이유는 일단은 매파적인 발언이죠. 앞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총 연준 이사가 이제 한 18명 정도 되는데 네. 좀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3월 점도표랑 뭐 6월 FOMC 점도표 이게 이제 전주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다시 좀 복습하는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에 금리 인상 전망위원이 4명이었습니다. 4명. 근데 지금 7명이나 늘었죠. 2023년에 대한 금리 인상도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시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이제 이 투표수가 좀 많아진 만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금리 인상이겠지만 이 2022년 금리 인상 전망위원 중에 블러드 총재라는 이 사람이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점도표에 점을 찍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다 예측은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다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둘기파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줬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시장은 우려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위축 심리가 좀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블러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제 원자재 시장이 뭐 다소 이제 진정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원자재 시장인 이 원유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원유가 상승하는 국면은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국면에서는 원유가 상승을 하는 국면에서는 시장이 리스크로 크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 고용 지표를 판단했을 때도 경제 성장이 완전히 제대로 성장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되게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드가 얘기를 했죠. 2022년 금리 인상 전도표 찍은 거는 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표가 되어 있었어요. 네. 발표가 됐는데 자 파월이 FOMC 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번역기로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까 봐 번역기로 이제 같이 캡처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자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높고 끈질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뭐 계속 이쪽으로 얘기를 했었죠. 물가의 상승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계속 일축을 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 국면인데 자꾸 이제 파월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찰나였어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이 결국에는 FOMC, 이번 FOMC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신뢰도가 좀 떨어진 찰나에 다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 능력을 다시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즉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남기지 않고 다시금 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기대 물가를 좀 자극을 했을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3년에 금리 인상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의 강화는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대 물가를 자극을 해가지고 사실 물가가 계속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 국면인데 파월 의장이 계속 일시적이라고 얘기만 하니까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 파월 의장 즉 중앙은행 측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예. 네. 그럼 이 언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실 계속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만약에 일시적이라고 했으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통제는 좀 소홀히 하는구나라고 이제 시장이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이 물가 상승이 계속 오르는 국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연준 인사들이 뭐 어떠한 발언들을 하더라도 네. 시장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오히려 분위기를 좀 더 악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번 FOMC 때 그 기회를 오히려 좀 잘 잡았다, 잘 대응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보면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기대 물가를 오히려 좀 자극시키지 않고 금리 인상, 즉 점도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가 상승을 좀 야기할 수 있는 거를 다소 누그러뜨려 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높고 더 끈질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관여를 하겠다, 통제를 하겠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해석이 되고 FOMC 때 물가 상승률을 좀 전망치를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3분기죠. 3분기 이후에 이제 4분기 때 하반기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이 부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즉 점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 좀 보시다시피 기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현재 관점에서 고용 지표가 제대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기대 물가를 지금처럼 일시적이라고 만약에 계속 코멘트를 남겼을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앞당겨야 하는 그런 시기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이 좀 예상을 하는 건 이제 했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락을 좀 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안전하게 관리를 해줬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그래서 고용 지표가 지금 잘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국면에서 완화적인 정책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통제하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금리 인상 점도표에서 얘기가 나온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 투표수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리스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점도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그냥 추인을 해볼 수 있는 그냥 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2022년과 2023년에 이런 금리 인상을 이제 원하는 이 연준 이사들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시장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 2014년의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은 네. 실제로 그 점도표가 정확히 반영이 되지는 않고 그냥 예상 수치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리고 최근에서도 파월이 얘기를 하죠. 네. 점도표가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미 한번 일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자산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국면인데 이거를 그냥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썼지 않았을까. 즉 공개시작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공개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점도표를 공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주식이라든지 뭐 해선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주식이라든지 지금 관점은 현금을 보유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조정이 좀 왔을 때 그때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큰 폭으로 하락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추세적으로 뭔가 하락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FOMC가.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아싸리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저점에 대한 매수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발언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언급한 것이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발언은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고 기대 물가 자극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폭을 계속해서 하락폭이 이어질까라는 대답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다만 이번 주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엄청 많아요. 연이어서 아주. 네, 연이어서 네. 차라리 저는 이번이 정말 중요한 FOMC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주에도 FOMC가 중요했지만 이번 FOMC를 통해서 사실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바꿀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요. 네.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을 찍었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발언하는 기관들이에요. 연준 이사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매파적으로 이제 성향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비둘기파로 성향을 바꾼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조정 포인트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이라든지 매도 전략이라든지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잘 준비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혼조세를 보였는데 지금 다시 나스닥이 또 상승하는 국면으로 들어섰네요, 왓선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네, 나스닥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14,030 구간대가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근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전일 종가 부근이죠. 그래서 이 전일 종가 부근에서 이제 거의 조정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단기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추세 상승 돌파가 나왔다는 말이죠. 음봉에 대한 시가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4,060포인트입니다. 네. 이 14,060포인트가 상승으로 이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분봉에서는 돌파가 나왔어요. 딱 나오네요. 다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인 분봉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중기분봉부터 음봉에 대한 시가가 앞서 말씀드렸던 14,060이거든요. 그래서 60 라인대가 오히려 좀 종가적으로 좀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14,030 구간대는 매수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지지 여부 판단하시고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매수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